학점은행제를 시작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세 가지, 전공, 커리큘럼, 교육원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알아보는 것이 바로 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이걸 키워드로 한번 잡아볼 건데요. 별도로 수강 안내를 받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것이지만 혼자서 하는 분들이라면 수업을 듣는 교육원을 따로 알아봐야겠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정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학습자분들이 이 키워드에서 막히게 됩니다.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업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듣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수업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 고민은 학점은행제 준비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될 고민입니다.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고민한다면 그 전에 학생 본인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만들었는지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생전 처음 접해보는 상황에서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지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만들고 나서 수업을 개설해둔 기관을 찾는 게 기본적인 절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앞에서 뭘 어떻게 공부할지를 다 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서 수업을 들을까 알아보게 될 건데 이때는 학습자님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어디서라는 키워드의 답변이 조금 달라지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적은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 대표적인 예시로 컴퓨터공학, 체육학, 전기공학, 회계학 이런 것들이 있죠. 잠깐 근데 컴퓨터공학은 흔하게 진행하지 않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컴퓨터공학은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쉬운 거지 수업을 열어둔 교육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도 수업 개설 교육원이 적은 쪽으로 넣게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 개설해둔 교육원이 적은 전공을 선택했다 하면 이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교육기관을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여기서 검색해도 기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컴퓨터공학만 봐도 원격 교육 15과목 이상 열어둔 기관으로 조회하면 10군데 조금 넘습니다. 체육학으로 검색하면 3군데 조금 넘네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수업을 개설해둔 기관이 적은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회했을 때 나오는 기관을 살펴보고 비교해도 어디서 수업을 들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매우 많은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 대표적인 예시로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아까 컴퓨터공학이라던가 체육학 이런 전공들과는 다르게 원격 교육기관으로 조회하면 수업을 개설해둔 기관만 90개 가까이 나와요. 어디서 상담받거나 하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회하면 나와요 라고 검색했더니 기관만 90개가 넘어. 이러니까 학생들이 답답한 거겠죠. 그럼 경영학이나 심리학 전공처럼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너무 많을 때는 수업을 어디서 듣는 것이 좋을까? 이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색하는 것보단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더 많이 낸다고 하죠. 네이버에서 학점은행제 아니면 평생교육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일변에 딱 하고 나오는 교육원이다 하면 수업을 최소 50과목 이상 열어둔 큰 교육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나하나 조회하고 살펴보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교육기관을 몇 군데 찾은 다음에 어디가 더 좋은지 비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까지 완료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듣고자 하는 수업의 개설 여부, 수강료, 편의성 이런 거를 확인하시게 될 건데 앞에서 말했던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이런 전공을 선택한 분들은 수업 개설 여부를 걱정하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 편의성 부분이라고 하면 수업을 듣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모바일 수업이 되는가? 이 정도가 있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학습 과정을 방해할 만큼의 불편한 점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패스. 이제 남은 거는 수강료 얘 하나밖에 없죠. 전공 선택이나 편의성 부분에서 발목 잡힐 일이 없다 하면은 플래너에게 따로 안내를 받아서 수업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학생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수업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많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보다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육원을 검색해보고 1순위 수강료, 2순위 편의성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서 비교하며 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예시로 제가 지금 몇 가지 전공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모든 전공을 다 다룰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말하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찌저찌 내가 수업을 듣는 기관도 다 정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수업을 어디서 들을지 결정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납입하는 순간부터 학비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수업을 신청할 때 내가 선택한 계각만이 있을 건데 그 날짜에 맞춰서 수업을 시작하고 수업을 신청한 기관에서 기본적인 학사 일정을 모두 공지해 줄 겁니다.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거나 쪽지가 와 있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학사 일정을 공지를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흔히 하는 것들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될 건데 이걸 이제 원격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걸 전부 온라인으로 하겠죠.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내가 전공을 고르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까지의 과정이 귀찮은 것이지 수강료를 납입하고 수업을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업 신청을 하는 순간 교육기관에서도 일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지가 전달될 거고 플래너랑 하시는 분들은 플래너가 알아서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수업을 어디서 듣는가?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적은 전공을 선택하신 학습자분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교육원을 조회하고 찾아볼 것.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이 많은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 이분들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고 수강료 저렴하고 편의성 좋은 곳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어디서 수업을 듣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수강 신청과 동시에 어떻게 수업을 듣는가에 대한 답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